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이번 사건은요, 전대차, 전전세,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임차를 했단 말이죠. 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보니까 방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칠판으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방이 안 빠진다 이랬을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 봐서 가능하면 자기 임차 보증 금액을 원활하게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나, 그러니까 임차인이 처음에 전입 신고할 당시에는 주택이 뭐 저당권 등 어떤 권리가 없었어요. 깨끗했어. 그래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다 했는데, 사는 와중에 보니까 갑자기 말이지, 집주인이 사업을 한답시고 해가지고 막 임차인 전입신고한 그 뒤에 저당권이 엄청 많이 설정돼 버렸어. 자,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은 말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빨리 방을 빼서 나가야 된다 이거야. 지금 집주인한테 나 보증금 좀 줘요. 그러면 집주인 알았어 해가 집주인이 그냥 온전하게 보증금액을 반환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마 사업이 좀 잘 안 됐던 모양이라,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묵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당신이 알아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방을 빼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임차인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당권이 상당히 많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물건을 내놓게 되면요, 과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하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딱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그 주택을 확 경매를 붙여가지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본인은 제일 먼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먼저 받아놨으니까, 그죠? 그럼 1순위로 보증금을 다 받아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전세 계약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차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관련된 전대차 계약과 관련된 판례가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이 판결해서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이 대법원 87 다카 2509호 판결이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요, 관련 대법원 판례가 요거 하나 적어 드릴게요. 대법원 94다 3155호 판결하고요. 또 대법원 94 2134, 요건 결정입니다. 결정. 2134 결정.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대법원 2005 다입니다. 2005 다 64,255호 판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요, 전대차, 전전세 계약 관련해가지고, 이 전부 다 보면 경매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내가 경매 투자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안 돼요. 발생되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빼다 박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보니까 2개, 3개, 4개의 그런 케이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87 다카 2509호 요 판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판결 내용이 나오면은 요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요, 칠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또 저희 판결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나한테 발생되면 안 돼. 발생되어서 큰일 난단 말이지.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임차인이요,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입신고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저 뭡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을 즉석에서 이제 발급받아 준단 말이죠. 컴퓨터 가지고. 딱 보니까 뭐 깨끗해요. 저당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아싸 해가지고 이제 이거 집이 깨끗하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여기다 먼저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딱 받아놨어요. 그럼 야 내가 완전히 랭킹 1등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느긋하게 있는 거야. 뭐 이제 이 집 뭐 혹시 나중에 뭐 저기 경매 들어가더라도 나는 내 보증금액 100% 이제 보호가 된단 말이지. 근데 아이고 임차인 A가 전입신고해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와중에 말이지 이 집주인이 말이지 이 B라는 사람 뭐 은행 등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얘 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건 뭐 하나의 가정인데 예를 들자면요 한 100억을 그냥 담보 설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만 여기서 살고 또 다른 여기서 계속 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언제쯤 아마 저당권 설정된 그 뒤에 끝났단 말이죠. 아까 제가 모두에 대해 간단한 말씀드렸는데 저당권 설정이 된 그 여기 100억짜리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 설정된 그 이후에 아마 이때쯤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다 치자 이거지. 그럼 봐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집주인한테 너 저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내 보증금 주시오. 주면 내가 그냥 이사 나갈게 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먹고 죽을라 해도 돈이 없다 이거지. 네 알아서 해라. 응?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A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일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첫 번째는 뭐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내 전세금 내놔라 이거지. 해서 그 판결문 가지고 주택을 확 경매를 붙여가지고 그럼 뭐 전입 및 확정이 제일 빠르니까 자기 1등으로 배당받고 그냥 뭐 조용히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두 번째 뭡니까? 소송 첫 번째는 소송 제기하고 두 번째는 뭐다 이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봐가지고요. 예를 들어가 임차인 A라는 사람이 확 내 말이지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확 해서 상대를 해서 확 해서 소송해가지고 확 경매를 붙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데 있잖아. 소송하지 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이제 이게 C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이제 임차인을 구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집주인이지만 당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A 당신하고 C하고 뭐다 임대차 계약이 되고 이제 전대차 계약입니다. A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A는 집주인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안 되고 따라서 A하고 A 당신하고 말이지 C 이렇게 해가지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라. 근데 사실은 이런 C라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민법 규정에 저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대차 규정을 인정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어떻게 원활하게 회수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대차 계약 체결해라. 그래 했다. 그럼 뭐가 C가 말이지 당신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쓰고 있으니까 C는 뭐다 당신한테 전세 보증금을 주면 될 거 아니냐 그지? 전세 보증 그럼 당신은 전세 보증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 A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C라는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은 본인 입장에서 괜히 소송해서 경매까지 집어넣는다면 한 1년 걸리거든요. 소송해서 경매까지 집어넣는다면 1년 정도 걸리는데 C라는 사람 잘만 구하게 되면 한 2, 3개월 안에 따닥 끝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알았다 해가지고 전대차 다행스럽게 또 C라는 사람 구해버렸어요. 그래서 C라는 사람 구해가지고 이제 이 C라는 분은 뭐다 보고 본인도 전차인이라 전차인. 이 A는 뭐다 전대인 임대인이 아니고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C는 뭐다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양반도 보니까 전입신고를 떡하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경매인들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나한테 발생됐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러한 유형의 물건에 소위 함정에 빠졌다. 글쎄 제가 볼 땐 빠져나올 방법은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봐가지고 이것도 이제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 A라는 사람하고요 C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다 집주인 있잖아요. 집주인 소유자 요 세 사람이서 말이 입을 딱 맞춰가지고 말이지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임차인인데 전차인처럼 이렇게 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나아가서, 자, 이렇게 이제 전차인 C로부터 A는 자기 보증금을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주민등록을 다 빼 나갔단 말이지. 자, 근데 보니까 B 저당권자가 나중에 뿅 해가 결국은 이게 소유자가 말이지 자기가 빚을 다 해결 못 해가지고 뿅 해서 이제 저당권자가 뭘 해버렸어요? 임의 경매 신청을 빡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A는 뭐다? C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갔단 말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나갔다니까 주민등록이 없다, 이제 없죠, 그죠? 주민등록 없어요. 없어. 근데 B 저당권자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이지요. 이게 경매가 나왔구나 해가지고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세대 열람을 딱 할 거 아닙니까? 세대 열람을 딱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A라는 사람 세대 열람 내역 수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떡하니 보니까 야 B가 이건 공부했잖아요. B가 하나 소멸 기준 걸리지? 야 C 요거 봐라.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C라는 사람 말이지. 예를 들어 C 있다. C 옆에다가 가로치고 전차인 이렇게 표시됩니까? 표시 잘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에서도 그거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내가 단지 전입신고한다는데 그럼 동사무소 여러분들 말이야.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신고할 적에 동사무소 직원이 당신이 임차인이요 전차인이요 이렇게 물어보냐고 한번 가서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거 안 할걸요. 만약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면요, 동직원들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바라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듯이 표면적으로 수면 위로는 어쨌든 전입신고했다. 우리가 전입신고했다면 임차인으로 본다고, 그죠? 전차인으로 안 봐버려요. 임차인이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D라는 사람 들어가서 딱 짜자잔 해서 낙찰을 받아요. 그냥 제가 이제 D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당신이 왜 낙찰을 받았어요? C 사람이 뭐 전입신고 돼 있는데 저당권보다 나중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찰자 나한테 잭소를 못 하기 때문에 따라서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럼 일단 D가 대답한 부분은 1억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라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요. 표현이 좀 마음입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주민등록 없다니까 없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갔다니까. 그래서 요 D라는 사람 말이죠. C를 찾아갔어요. 아주 씩씩하게 찾아가가 말이지. 몇 분 떨어지다가 이제 간만에 하나 낙찰 받으니까 말이지. 딱 폼 잡으면서 당신 빨리 좀 나가줘야겠어. 그러니까 C가 D를 띡 쳐다봅니다. 띡 쳐다보면서 여봐. 내가 사실은 말이지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걸랑. 나는 말이지 C죠, 그죠? A가 비록 나갔지만은 나는 A한테 자 좋습니다. C는 A로부터 C는 말이지 A로부터 이 C라는 요 전차인도 언젠가는 이 집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간다면 뭐다 이 사람 A한테 보증금 반환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봐가지고 이 상태에서 A가 다른 데로 나갔다. 따라서 A는 또 뭐다? 집주인한테 이게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자, 내가 A한테 보증금 달라면 A는 또 집주인한테 보증금 달랄 것이고, 그럼 집주인이 뭐다? A한테 보증금을 주면 A는 뭐다? 그 보증금을 나한테 다시 주면 내가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결과는 좀 뭐다? A는 집주인한테 보증금액을 반환받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있잖아. 당신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했잖아. 맞죠? 그죠? D가 낙찰받았으니까. 자,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요. 주택 양수인, 이 사람 양수인입니다. 주택 양수인은 뭐다? 임대인, 집주인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산다 했을 적에는 뭡니까? 집 사는 사람이 임차인들 주택입니다. 주택 임차인을 인의 보증금액으로 뭐 합니까? 끌어안고 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요 조항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라는 게 뭡니까? 지위라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한다 이렇게 돼요. 그 의무가 뭔데 이게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경매로 퉁 해가지고 D한테 넘겼다 하더라. 그러면 집주인은 A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그런 의무를 누가?
D가 대신 끌어안으니까 여러분들 D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봐가 속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대신 갚아야 될 돈을 당신이 갚아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D가 또 C가 또 이제 D한테 이야기합니다. D한테 낙찰자한테 이 사람한테 자 이렇듯이 당신은 말이지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기 때문에 주택 양수인이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말이지 A한테 보증금 줘라. 주면 A는 받아가지고 나한테 또 줄 거 아니냐. 당신이 안 주면 A는 나한테 못 줄 거 아니냐. 그럼 나도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D라는 사람 낙찰자가요. C라는 전차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건물 명도에 어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 소송 제기하니까 지금 제가 뭐 조금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봐가지고 그냥 이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따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판결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화면에서 또 보이는 내용이 말이죠. 이겁니다. 보셔가지고요. 이 원고 해가지고 이분이 낙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 같은 이런 자리에 들었으면 안 됩니다. 피고가 뭐냐? 이 사람은 전차인입니다. 전차인. 전차인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밑으로 잠깐 내려볼게요. 이건 뭐 네, 대법원 판단해가지고는요, 좀 밑으로 조금 내려보기 하기로요. 잠깐 내리겠습니다. 내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인 소외 정모 씨가, 이게 소외라는 것은요, 원고 피고 외적인, 원고와 피고 아닌 제3자라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왜 제3자이니까, 낙찰자는 피고, 전차인을 상대로 해서 나가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은 소외적인 사람이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인 소외 정모 씨가, 임대인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소외 현모 씨의 동일, 원래 전대차 계약 체결한다면 뭐 동의를 구한다는데 이 동의는 반드시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임차인이 A인데 A에서 말이지 B 앞으로 임차 목적물을 넘겨버렸습니다. 넘겼는데 집주인이 딱 보니까 저거 봐라, 쟤네들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시금방지게 저렇게 넘겨버렸네. 그렇더라도요, 집주인이 가만히 있어 또 나가서 A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요, 월세를 A가 원래는 그 전에 집주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B가 집주인한테 월세를 줘버려. 그러면 집주인이 월세를 받고 아무 소리 안 해. 그것도 묵시적 동의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 동의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그 주택을 피고에게 전대를 했대요. 피고 전차인한테. 이게 전대차 계약 체결했다는 거죠.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전대에서 전차인인 피고가 위 정모 씨의, 여기 있죠, 임차인입니다. 퇴거 이전에 뭘 했다? 주민등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요, 이런 경우 발생되면 안 된다니까. 위 정모 씨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전대에 따른 주민등록이 타고 이 사람이 전대를 하고 나서 다음에 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다 본인은 퇴거해버렸어. 주민등록 퇴거와 함께 점유 이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그죠? 퇴거와 점유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항력이, 자, 이 사람의 대항력입니다. 전대 이후에도 존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판결 내용 중에서 일부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요 영상물 하단에 판결 원문을 제가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또 이제 밑으로 보니까 또 상고 2 해가지고요, 또 나와 있네요. 자, 보면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은 이 사람 임차인이에요. 그죠? 임차인은, 임차인입니다. 그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자,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은 뭐다? 전입신고한 후에, 그죠? 전입신고한 후에 경료된 건저당권, 설정된 건저당권 실행을 해가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고, 이 사람 낙찰자잖아요, 그죠? 원고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누가? 이 사람이
누구를? 낙찰자에 돼가지고 저 전세보증금 내놔라 이거지. 왜 그러니까 낙찰자는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주택 양수인이지, 그죠? 주택 양수인이고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버렸잖아, 낙찰자가, 그죠? 그래서 그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위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위 주택을 전차한 피고 또한 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형해서 위 임차인이죠. 원래 임차인이가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위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택 명도 의무와 위 그 정모 씨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니까 한마디로 임차인이 원래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제 반환 받는다 이거지. 왜냐면 이제 경매 주택의 소유권을 받겠기 때문에 그럼 낙찰자로부터 이 원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요. 받으면은 따라서 전차인 피고인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그걸 자기가 받고 그냥 나가면 된다 이거지. 그 나간다는 것이 이제 주택 명도의 의무라는 거지. 이게 동시이행이라는 거야. 동시이행. 따라서 낙찰자가 원래 임차인한테 보증금액을 안 주면요, 전차인은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앉아있을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우가 우리한테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임장을 통하셔가지고 이건 그게 좀 간혹 가다 보면 경매 정보지 등을 보시게 되면요, 뭐 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 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표시해 놓은 그런 그 정보지도 있고, 아니 그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보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전대차 계약이다 라는 그런 사실 자체를 만약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자, 다시 밑으로 잠깐 내려가 설명드릴게요. 보니까 여기에 물건 자체가 보니까 단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죠?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다면 그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 날짜가 여기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입한 임차인들이 있으면 이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상태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이렇게 하면 표시되어 있고, 또 보니까 저기 매수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요, 없다 말이죠.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경매인이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은 누군데? 법원이잖아요. 법원을 상대로 당신이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소송질 하는데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면은 봐가지고 낙찰자에 내가 추가적으로 뭐 끌어안아야 된다는 그런 뭐가 없었지 않느냐. 따라서 이게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 안 하면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해다고 라고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낙찰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혹시 요거 봐라, 이거 조금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이런 유형의 물건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는 잘 발생이 안 되고, 그럼 어떤 경우니까 거의 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또 때는 봐서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 낙찰 받고 나서 다음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법원에 가시고 열람을 하십시오. 그것도 오늘 낙찰 받았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는 한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다시 경매계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계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봐, 이게 뭐지? 전차인이야? 만약에 전차인임을 이게 전차인이다 말이야. 전차인임을 이거 파악을 했다더라. 그럼 낙찰 받고 나서 그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좀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 운 좋게 통과되면요, 참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데, 근데 이게
자칫 하나 딱 걸려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머리 아프지 않기 위해서 뭐다 낙찰받고 나서는 바지런 떨어야 됩니다. 발발 그러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 때로는 봐가지고요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 달지라도 때로는 현장 가가지고 말이죠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어머나 해가지고 지가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래요. 계약서 봅시다. 이게 전대차. 야, 그때 뭐다 매각 물건 맹서서 이거 너희들이 분명히 잘못 작성했지. 따라서 나한테 팔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매각 불허가 신청, 그죠?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이런 액션을 여러분들 반드시 취하셔야 된다는 거. 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의 주민등록은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 즉 임차인은 본인의 주민등록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 가지고도 임차인으로 이 대항 요건인 그 주민등록이 인정이 되고, 또 두 번째, 자, 요 사안처럼 말이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없다 손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하에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뭐다? 전차인의 전입신고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거. 요점 분명히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 대법원 87다카 2509호 판결 건물 명도에 대해서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다클럽